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을 주고 있는데 왜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을까? 분명 시작은 내가 갑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차려보면 나 혼자 그녀의 감정을 살피고 그녀의 기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여자에게 매달리는 연애, 당신의 가치를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애쓰는 연애, 그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 미친 듯이 두 발짝 쫓아가는 그런 연애. 이제 정말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여자가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이 남자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 깊이 심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는 연애에 지쳐서 너덜너덜해졌다면,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만 하다가 완전히 번아웃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연애 인생을 구원해줄 나침반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애라는 게임을 완전히 거꾸로 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심지어 주변 친구들에게서조차 우리는 여자는 안심시켜줘야 한다, 항상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되고 당신의 시간은 무한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녀의 관심을 어떻게든 붙잡아두는 데에만 너무 혈안이 된 나머지 정작 그녀가 당신이라는 선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짜릿한 긴장감을 느낄 공간을 단 1mm도 주지 않는 겁니다. 꽉 쥔 손에서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듯 당신의 과도한 노력은 오히려 그녀의 흥미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는, 그리고 당신의 모든 마음고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잘못된 시작점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하니 제 흑역사가 떠오르네요.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이름이 선영이었나, 하여튼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착한 남자의 전형이었죠. 데이트 약속이 있으면 30분은 먼저 나가서 그녀를 기다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하는 말은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기만 해도 혹시 내가 방금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나?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남자. 제 세상의 중심은 완벽하게 그녀였고 저는 그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감정관리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녀가 가끔씩 불안한 눈빛으로 "오빠, 나 아직도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선영가,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히 좋아하지. 오빠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면 어떡해? 라며 그녀를 꽉 껴안고 안심시키는 것이 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바로 그 장면 정확합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 라는 연애새 길이 남을 명대사와 함께 장렬하게 차이고 말았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 밤새 술을 마시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봐도 "힘내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같은 영혼 없는 위로만 돌아올 뿐 아무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 처참했던 실패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100%의 예측 가능성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특히 여자는 편안함만을 쫓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감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남자, 때로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때의 그 뼈아픈 실패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때의 그 처절한 실패를 복귀하고 수많은 연애 서적과 심리학 논문을 파고들면서 제가 마침내 발견한 연애의 판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감정의 버튼이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무슨 드라마 속 나쁜 남자처럼 일부러 상처를 주거나 비열한 심리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심리, 바로 손실 회피, loss aversion, 편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죠. 연애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나 뚜렷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너무나 단단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이런 남자가 내 곁에서 없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구걸하고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하고 지켜내야 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안정감과 편안함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주는 그 짜릿함과 동시에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미세한 긴장감을 함께 느낄 때 비로소 그녀는 당신에게 진짜 노력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에너지의 전환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너무 항상 곁에 있고 너무 간절하고 연락하면 5분 안에 칼답이 오는 그런 100% 예측 가능한 편안함 속에서 여자는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즉 당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신의 연애를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끊임없이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당신의 그 착한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매력이라는 불꽃에 찬물을 끼얹고 상실의 두려움이 싹틀 아주 작은 기회조차 완전히 없애버리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난 절대 안 변해,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영원해. 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녀를 안심시키는 게 당신의 역할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모든 감정적 긴장감을 당신 손으로 직접 제거해버리는 셈입니다. 바로 그 짜릿한 긴장감이 그녀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진짜 연료인데도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안심시키는 말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단단하게 쌓는 행위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실 포장지만 다를 뿐 내용물은 나는 너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 라는 당신의 불안감을 그녀에게 그대로 전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에너지는 그녀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당신을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 그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녀가 이 남자는 나한테 완전히 매달려 있구나라고 감지하는 바로 그 순간 관계의 모든 힘은 저울이 기울 듯 완전히 그녀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자들은 안정적인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니디한, 즉 궁핍하고 절박한 남자에게는 절대 끌리지 않아요. 당신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애쓸수록 그녀는 속으로 당신을 믿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까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신 자신의 가치만 깎아내린 셈이죠. 자, 그럼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당신이 어떤 여성이랑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서 카톡 메시지 하나가 툭 날아옵니다. 오빠,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혹시 나한테 뭐 화난 일 있어? 혹은 우리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 문자 한 통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심장이 쿵 내려앉고 뇌에서는 즉각적인 위기 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해결 모드에 돌입하죠. 아니야 자기야,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내가 왜 화를 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라면서 그녀의 모든 의심과 불안을 0.1초라도 빨리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반응이 당신을 매력 없는 남자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너의 감정 하나하나가 나를 이렇게나 흔들 수 있어라는 통제권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셈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매력적인 남자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허둥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갑게 무시하거나 단답으로 보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녀의 감정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파도를 지켜보는 등대처럼 당신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당신의 세상 속에서 하던 일을 마저 한 뒤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무슨 일 있었어? 혹은 그런 생각이 들게 했구나. 우리가 나중에 시간 괜찮을 때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이 두 가지 답변에 엄청난 에너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답변은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두 번째 답변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안달하지 않는다는 압도적인 여유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그 짧은 침묵과 여유가 만들어낸 그 작은 진공 상태 속에서 그녀는 온갖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미안하다고 안 하지? 왜 괜찮다고 매달리지 않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가? 아니면 혹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이 작은 불안감, 이 혹시라는 의문이 바로 그녀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당연히 자기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차분한 반응을 보며 아닐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드라마도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불안이라는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관계의 동력은 당신 쪽으로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그녀가 당신에게 안심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당신에게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녀의 카톡 답장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예전에는 이모티콘과 함께 날아오던 메시지가 이제는 크일 같은 단답형으로 변하고 통화하던 목소리에서 예전 같던 열정이 명백히 식어버린 게 느껴질 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패닉 버튼을 누릅니다. 그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뇌가 즉시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죠. 카톡을 더 자주 보내고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며 아직 설명되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응 자체가 매력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절벽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허둥대는 행동은 단 한 가지, 정서적 의존성이라는 단어를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바로 그녀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바로 너의 무관심이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노예 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요. 그녀는 아주 빠르게 학습합니다. 아, 내가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서기만 하면 이 남자는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하는구나.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녀의 존중을 잃어버리는 정확한 과정입니다. 더 나은 움직임, 아니 유일하게 올바른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그 거리감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녀의 후퇴에 대해 당신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보상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를 선택한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말을 아낍니다. 이것이 당신이 화가 났거나 유치한 밀당 게임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에너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겠다는 성숙한 선언일 뿐입니다. 사실 이게 남자들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항상 곁에 있어 줘야 한다고 드라마와 영화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신이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을 때 그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꾸준하고 안정적이었던 남자의 침묵을 여자들은 반드시 100%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수동적 공격성이나 삐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감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침묵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어떤 고성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격렬하게 반응할수록 당신은 그녀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후퇴를 그저 지켜보며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해요. 당신이 예상했던 대로 순순히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당신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곁에 있었을 때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당신의 관심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녀는 이제 다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녀의 거리감에 대해 더 많은 노력으로 반응하는 것은 마치 부서지려는 무언가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필사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시 그녀의 어깨 위로 돌려놓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이제 공은 그녀에게 넘어갔고 그녀는 이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당신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결정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을, 그 고요함을 그녀가 온전히 느끼게 내버려 두세요. 만약 그녀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녀는 스스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촉발시키는 방법. 바로 그녀가 당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 자체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바람둥이처럼 여러 여자를 만나거나 끊임없이 다른 이성에게 추파를 던지라는 저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그녀의 인정을 받거나 완전해지기 위해 그녀의 관심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바로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꾸준히 해오던 운동이나 취미를 멈추고 하루의 모든 초점을 그녀의 연락과 그녀의 기분에 맞춥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지극한 헌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녀의 무의식에는 이것이 절박함으로 전달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세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신에 대한 존중심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왕국으로 당신을 초대하지만 거지는 당신이 자신의 세상 전부가 되어달라고 구걸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이미 수요가 많은 남자를 원합니다. 단지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삶 자체로부터 수요가 있는 남자, 즉 목적과 열정,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남자를 원해요. 그들은 당신이 그저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당신의 세상 속에서 자신이 특별히 선택되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헌신이라는 틀에 가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요롭고 활동적인 당신의 삶 속에 그녀를 위한 특별한 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무한정 보장된 것이 아님을 상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방식 전체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일이든 취미든 자기개발이든 혹은 당신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든 꾸준히 당신 자신을 구축하고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연애가 필요한 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놓치고 싶지 않은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죠. 이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지가 있는 남자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당신의 소통 방식은 더 가볍고 덜 긴급해집니다. 당신은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녀와 함께든 혹은 그녀 없이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의미의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경쟁을 느끼게 되죠. 다른 여자들로부터 오는 경쟁이 아니라 당신 삶의 질로부터 오는 경쟁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당신의 멋진 세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계산적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삶을 이미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바로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쫓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어쩌면 남자들이 가장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던져 버리는 아주 나쁜 습관, 바로 자기 자신을 과잉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문자에 바로 답장하지 못했는지 정당화하고 당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그녀가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 이 모든 것은 똑같은 한 곳, 바로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당신의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온몸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결정이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제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아줘. 당신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에게 승인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관계의 역학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통제권을 고스란히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왕은 자신이 왜 왕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왕으로서 행동할 뿐이죠. 여자들은 끊임없이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는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한 바를 행동하며 그걸로 끝내는 남자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해설도 초조한 변명도 없이
오직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감만 있는 남자 말이죠. 바로 그것이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약간 서운한 티를 내죠. 이때 약한 남자는 즉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아,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딱 2시간만 있다 올게. 걱정하지 마. 계속 연락할게. 이 말은 당신의 계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시간을 쓰는 데에 너의 허락이 필요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반면 강한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계획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응, 금요일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우리 토요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는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하며 그녀를 그 프레임 안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 설명할 때 당신은 불확실해 보이고 남성에게서 나오는 불확실함은 매력과 거리가 멉니다. 당신의 선택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선택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과잉 설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일시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당신의 자존감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습관을 버릴 때 당신은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을 줄이는 대신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싣게 되며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의 손에 쥐게 됩니다. 5번째 열쇠는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실행하기는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존중은 말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그녀가 당신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 즉 당신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 뒤돌아서는 겁니다. 2번째 기회도 3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그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은 말이 아닌 거리로 대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와의 나쁜 관계 역학에 한번 갇히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동을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너무나 쉽게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쁜 농담을 그냥 웃어넘기고 미묘한 비꼼에 어색하게 대처하며 무례한 말투의 변화를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라며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그녀에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아라고 온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당신이 최근에 시작한 운동에 대해 아유, 우리 오빠 또 얼마나 가려고 작심삼일이잖아 맨날 이라며 킥킥거리고 친구들도 따라 웃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차가운 바늘이 훅 들어오는 그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어색하게 웃어넘기거나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조용히 아까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서 좀 기분 나빴어 라고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진정한 경계선 없이 상황을 말로 해결하려는 약한 시도일 뿐입니다. 이제 대신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비웃는 그 순간 당신은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어색하게 흐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시던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들릴 만큼 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오늘 좀 피곤하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드라마도 없고 긴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깔끔한 단절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단 1초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움직임은
그녀의 뇌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낙인처럼 박힙니다. 어떤 긴 논쟁이나 감정적인 호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죠. 그것은 그녀가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웠을 때 당신의 그 차가운 뒷모습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도록 강요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걸까? 바로 그 순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기준이 있다고 말만 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 기준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거리가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뒤돌아서는 행위,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무례함을 용납하기 위해 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관계가 없어져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아. 6번째, 이것은 아마 당신이 매일같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녀의 메시지에 1분 1초라도 빨리 답장하려는 소위 칼답의 저주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빠른 답장이 곧 관심이고 성실함이며 좋은 소통 방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연애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서 당신의 그 즉각적인 반응은 종종 경계선, 목적, 그리고 자제력의 부족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될 뿐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녀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마치 당신이 그 연락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몇 초 안에 답장을 받는다면 그녀의 무의식은 무엇을 학습하게 될까요? 첫째, 이 남자는 항상 대기 중이구나. 둘째, 그에게는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시간과 관심은 무한정 제공되는 공공재 같은 것이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처럼 느껴지는 순간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답장을 의도적으로 늦추라는 것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당신이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녀가 그 멋진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녀 자체가 여정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종류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 액정 너머로도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그녀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고 있길래 답이 없지? 혹시 다른 사람과 있나? 내 메시지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 작은 불확실성의 감각이야말로 꺼져가던 매력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즉시 답장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감정의 고조도,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공간도, 메시지 사이사이에 당신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느낄 여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질 때 관계는 지루해집니다. 이것은 무슨 문자 메시지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스스로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언제 어떻게 관계에 참여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프레임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항상 연락 가능한 남자에서 그녀가 연락 오기를 희망하는 남자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답장 시간이 당신 삶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게 하세요. 당신의 관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얻어내야 하는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것만으로도 압박감이 생기고 그 압박감은 그녀의 추격을 만들어냅니다. 7번째,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바로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이 부분은 많은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뼈 아프게 정직해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와의 관계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마다 감정의 통제력을 잃는다면, 만약 당신이 사소한 엇갈림에 분노, 공황, 궁핍함 혹은 혼란으로 즉각 반응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힘을 그녀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힘이 사라지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신기루처럼 함께 사라집니다. 그녀가 조금 차갑게 대했다고 당신이 안절부절 못하고, 그녀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당신의 하루 전체가 망가지고, 그녀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그녀가 어떻게 당신을 존중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매력은 감정적 불안정성이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감, 일관성,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통제력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세워집니다. 여자는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녀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하든 아니든 말이죠.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에 도전하고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뒤로 물러서거나 거리를 둘 겁니다. 만약 이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그녀를 쫓아가거나 명확한 설명을 애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그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고 관계의 주도권을 잃은 겁니다. 많은 남자들이 감정적 훈련, 즉 그릇의 크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감정,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불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는 일은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여자에게 자신의 감정적인 짐을 쏟아붓고 그녀가 그 무게에 짓눌려 멀어졌을 때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뿐입니다. 남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 통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로봇처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들끓는 그 감정들을 그녀에게 쏟아내기 전에 먼저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좌절감을 느끼나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화풀이하는 대신 숨을 한번 깊게 고르세요. 무시당했다고 느끼나요? 물론 기분 나쁘죠. 하지만 함부로 비난의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남자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희귀해서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남자를 잃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인 혼돈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굳건히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폭풍 한가운데서 고요한 중심이 됨으로써 매력을 쌓습니다. 그녀가 어떤 기분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함으로써 매력을 쌓는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존중을 촉발시키고 그것이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두려움을 촉발시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간단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가장 듣기 불편해할지 모르는 하나의 진실로 끝맺겠습니다. 한 여자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내 손 안에 넣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을 잃는다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당신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이 비극적인 역학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빨리 반응하며 너무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가졌던 모든 영향력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당신만의 세상을 구축하며 과잉 설명을 멈추고 무례함에 뒤돌아서고 연락의 속도를 조절하며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단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라는 안락한 느낌을 그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녀가 노력해서 얻어내고 소중히 다루어야만 곁에 머무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여자들은 그 미세한 에너지의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는 집사가 아니라 그녀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궁금해하는 대상, 그녀가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어땠나요? 주는 연애만 하다가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 수도 있고, 혹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사연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냥 영상만 올리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장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이 마침내 당신의 머릿속을 땡하고 울리게 만들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화려하고 뜬구름 잡는 연애 조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남자들을 깨우고 현실에서 진짜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당신도 그 위대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